24년 10월 모의고사고요. 특이하게 10월에 봤었죠. 그쵸? 그래서 1학년 모의고사이고 이건 1학년 친구들이 얼마 안 된 모의고사니까 상대적으로 기억 잘 날 것 같아요. 자, 영역으로는 인문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인문 지문은 사실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어렵게 전달되는 편은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딱 봤을 때 도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도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1문단 볼게요. 자, 1문단 이렇게 문단 표시 한번 해볼게요. 도덕 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버그 동그라미. 자, 우리 학자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로 했죠.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콜버그가 만든 어떤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이라는 말은 재진술에서 이렇게 이꼴하기로 했어요. 즉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다 라고 봤대요. 자, 콜버그란 사람이 인지 발달 이론에서 도덕적으로 이해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행동은 자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때 도덕적 이해라는 건 뭐냐면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도덕적 이해는 인지가 인지는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발달되면은 도덕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면 자, 별표 이런 키워드 자동적으로 행동이 이끌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자, 쌤이 그런데는 언제나 강조하는 부사어예요. 그런데가 나오면 문제, 예외, 변수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 기능은 사실 역접이에요. 무조건 역접인데 역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 상황이거나 예외 상황이거나 변수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럼 앞서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콜버그, 그쵸?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적이거나 예외적이거나 변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자,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의문형으로 백날 말해도 대답은 누가 해줘요? 본인이 해주겠죠?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이어지네요. 즉,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근데 콜버그는 그게 자동이라고 했는데, 그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대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라지라는 사람은 자, 동그라미 새로운 학자 나왔어요. 자, 블라지라는 새로운 학자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무슨 의문? 이해가 있어도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의문은요. 도덕적 이해가 언제나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X 이렇게 하면은 조금 도식화가 쉬워지겠다.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 중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는 공통점이죠.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대요. 그럼 우리가 얘는 잘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별표. 여기는 콜버그와 블라지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거 언제나 중요해요. 둘 다 도덕적 이해를 중시 여겼어. 하지만 콜버그는 도덕적 이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바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봤는데 블라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다 달리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사어예요. 그럼 이제 둘의 차이점은 뭐냐?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누가요? 블라지가요. 블라지라는 학자는요.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동의해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아와의 통합이 되어야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자, 블라지는 이 과정은 뭐야?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했대요. 그럼 뒤에서 나오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 도덕적 자아 모델 이런 건 모두 다 블라지와 관련된 키워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앞으로 지문은 어떻게 흘러갈까? 블라즈의 이야기가 흘러갈 거예요. 자, 보면은 이 문단도 도덕적 자아 모델은 하고 바로 나오죠. 자, 3문단 볼게요.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바로 나오죠. 4문단 볼게요. 도덕적 자아 모델에 또 나오죠. 자, 5문단도 미리 보고 올게요. 자, 두 번째 구성 요소인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앞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있었죠. 그럼 이 글은 끝까지 블라즈의 도덕적 자아 모델 얘기밖에 안 해요. 엄청 글이 깔끔해졌죠? 자,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자, 이 문단 마저 가봅시다.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그쵸?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아와 통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 모델은 도덕적 자아 모델이죠? 도덕적 행동을 이끈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아, 이 사람은 자아의 핵심적 역할을 중시 여긴 거죠. 기존의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즈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봤대요. 아, 그럼 블라즈는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초점을 맞춰서 봤다라는 거야. 이전의 사람들은 뭘 봤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관심을 가졌대요. 그럼 이거는 블라즈의 생각은 아닌 거야. 그쵸?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그럼 여기다 X 쳐버려. 자아는 고정불변이 아니래요. 구성 방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데 달리 나타날 수 있대. 잠시만요. 쌤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자,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라는 거는 층을 말해요. 우리 위계 질서 들어봤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층이 나타난대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 위치에 두고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 있대.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의 예시인 거죠. 즉 사람은 모두 다 다른 구성 방식으로 자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블라즈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래요. 그죠? 여기다 X 쳐면 되겠죠? 사람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도덕적 정체성 첫 번째, 그 다음 도덕적 책임감 두 번째, 자아 일관성 세 번째, 이것을 강조한대요. 이 모든 게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다라는 거야. 자, 이어서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어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고요. 책임감과 일관성은 추동력을 제공해서 도덕적 행동을 이끈대요. 자, 보면요. 조금 달라요. 도덕적 정체성은 어떤 방향적을 제시해주는 거고 책임감과 일관성은 그 힘을 통해서 행동을 이끈다는 거야. 자, 한마디로 정체성은 이해와 관련된 키워드고요. 책임감과 일관성은 행동과 관련된 키워드다라는 거야. 보이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해 쪽, 두 개는 행동 쪽에 가깝네요. 자, 그랬을 때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아까 나왔던 거죠. 블라즈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가려면 자아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과 자아의 통합이래요. 그쵸?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에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블라즈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대요. 별표. 그쵸? 도덕적 이 정체성이 있고 이 통합의 과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이해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이러한 블라즈의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이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했대요. 별표. 자, 이게 바로 콜버그의 차이점이죠. 콜버그는 이해만 있으면 행동이 된다라고 했는데 블라지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다음 거 가볼게요.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라 별표. 키워드는요, 판단과 의무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며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X 쳐버려. 외부의 기대, 외부의 요구랑 연관이 없대요.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한 것이다. 자,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아 일관성은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블라지에 의하면 자아 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다 X 쳐야겠죠? 본능적 경향성, 충족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서의 전환은 자아의 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마디로 자아의 일관성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 선, 정의, 공평등과 같은 도덕적 범주를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어떤 것들, 이런 선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내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내가 이런 자아 일관성을 가질 때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글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요. 콜버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면 도덕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나왔던 키워드가 뭐였어? 자동적으로 라고 나왔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블라지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도덕적 이해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얘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아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했던 게 바로 뭐다? 도덕적 자아 모델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쵸? 도덕적 자아 모델이라는 걸 제시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뭐였어? 도덕적 정체성이었죠. 그쵸? 도덕적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지. 도덕성, 도덕적 책임감.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일관성.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쌤이 아까 강조한 것처럼 정체성은 좀 더 도덕적 이해에 관련된 측면이 있고 아래 두 가지는 행동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자아 모델의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도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다는 점에서 블라지는 콜버그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나 둘 사이에 공통점도 있었죠. 둘 다 도덕적 이해를 중시 여긴다 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라고 나왔던 키워드였었어요. 그쵸? 하지만 차이점은 뭐다? 콜버그는 자동, 그쵸? 그리고 블라지는 도덕적 자아 모델, 자아의 통합 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던 학자죠. 됐나요? 자, 여러분 글은 전혀 어렵지 않고 나름 깔끔하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